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방송의 포맷을 좀 바꿔서 해봤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노임 변호사 너무너무 진행 잘하셨고요. 박진영 교수가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고 댓글이 있었는데 본인이 또 못 나오겠다고 얘기해서 오늘 설득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뜨겁게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 가지고 와서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하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까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 이것도 최초 폭로 공개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지금 동접 876명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좋아요 누르신 분이 270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좋아요 누르고 방송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뜨겁게 만들어주실 역전의 용사가 만들어 놓은 킹메이커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종대입니다. 제가 말을 오늘 많이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토크처럼 가야 되는데 노임 변호사 이제 수고하셨고요. 노임 변호사 대한민국의 퀸메이커 노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얘기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패널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수회담 이제 이야기 나왔고요. 이제 곧 한답니다. 의제 없다. 그런데 날짜, 형식, 구체적 의제는 확정이 안 됐는데 민생정책과 국정 현안을 두루두루 논의한다. 김종대 의원님, 이게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만 한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문장이 모순되는 거예요. 뭐 모든 현안을 다 토의하겠다 그러면서 의제 확정을 왜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제 제한 없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겠다. 그다음에 내 또 애로사항은 말하겠다. 원래 영수회담은 그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의제가 정해진 영수회담이라는 게 예컨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던 날, 그럴 때 그 다음 주에 5당 대표 회담이 열렸거든요. 이때는 원포인트로 그거 얘기하자고 각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난 거고,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주특기 가져가는 건데 날짜와 형식만 합의하면 되지. 사실은 형식도 합의할 게 없어요. 이건 대통령과 두 당 대표가 앉아 있고 청와대 수석들이 저 뒷자리에 배석하는 겁니다. 비서실장 정도 앉아 있고 이게 끝이에요. 무슨 형식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형식이나 의제가 없어야 잘 되는 건데, 그러면서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 이렇게 또 원칙에 합의했다. 아니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솔직히 말해서 만나긴 만나는데 특검 같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물가, 민생, 소상공인 대책 이런 거나 얘기하자. 이게 대통령실 입장 아닙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노임에서 보실 때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사실은 중간에 불발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불발.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요거 안 받는 걸로 처음에 지금 당론으로 좀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이 세 가지가 민주당이나 법률권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안 받죠. 법률권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 얘기 또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뭐 5만 원 줄여서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냐.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 돈 아니니까 또 물 쓰듯이 써가지고 돈은 지급하는 걸로 민생 한번 흉내는 내봤을 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마 포퓰리즘이다 어쩌다 그동안에 워낙 뱉어놓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말고 그냥 전부 다 야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간둬버릴 가능성도 사실은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21대 국회에서 5월 초에 본회의 열리면서 이 특검 3개 중에 하나를 일단 올려가지고 뭔가 통과시켜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혹은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라도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전략이었는데 요거
사실 영수회담 얘기하면서 요거 할 수 있는 날짜를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상하게 뒤죽박죽이 돼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다가 말고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특검도 못하고 우리한테 표 찍어준 국민들한테 할 말도 없어지게 되고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고요. 자, 지금 댓글 많은 분들 올려주시는데 우국중년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스픽서 자주 애용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지태님 고맙고요. 오달수님, 일상속 행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니님 고맙습니다. 해피루트님 아이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단독으로 공개할 게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떻냐? 지금 영수회담 성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제가 형님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성과를 거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 영수회담 제안이 성공이다. 그러면 영수회담 가서는 내용이 뭐가 되든 상관없다. 제안으로 끝났다. 의제가 없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앉았는데 작전을 다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작전?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듣고 네 그렇습니까? 민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바깥에 나가면 다 이제 해석하기 바빠요.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쪽에 유리하다 그렇게 해놓고는 영수회담 성과가 없었다는 걸로 결론이 날 게 뻔하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가림막을 다 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야 이번에 영수회담 보고 나면 참 걸작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미리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영수회담 기대 접으시라. 오늘 아마 제목도 우리 양치원 PD 어떻게 보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방송 제목이 혹시라도 영수회담 기대하고 계신다면 접어라. 윤석열 대통령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때부터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위기에 몰렸을 때 손을 잡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다? 아니 원래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뭔가 우리가 착오했다. 뭐가 맞습니까? 근데 영수회담 얘기가 나온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지지율 23%가 나온 지난 금요일이에요. 그때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건데 원래는 총선 끝나고 눈썹도 까딱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108석이 오히려 참패가 아니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시민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쭉쭉 빠져가지고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관측이 나오니까 이때 한번 바뀌었다고. 이때 한번 바뀌어가지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3% 오른 걸로 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죠. 네. 여기서는 3% 정도 오른 걸로 해서 멈췄다. 더 이상 추락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조선모사란 말이야. 이게 이랬다 저랬다. 뭐 사춘기 비행 청소년 같았고 보면은 학교 교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쪽에 당구장에서 보이고 호프집에서 보이고 이거는 누구하고 4시간 술 먹었다는 소리가 안 들리나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애시당초 진정성 없이 깔려진 판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조금의 약간의 여유라도 생기면 바로 원위치로 되돌아간다니까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아주 딱 맞아요. 그 조금 위기다 싶으면 대통령 고개 잘 숙인다. 지난번에도 90도 인사하지 않았냐 대선할 때. 나도 얼싸안고 그러지 않았었느냐. 그러다가 또 금방 또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언제 그랬냐 또 태도가 금방 바뀐다. 우리 대통령 그런 거 되게 잘한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선에서 한번 조금 약간 놀란 부분들이 있었겠죠. 주변에서 하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두 번째, 갤럽 조사 하기 전에 MBS 조사가 27% 하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갤럽 조사가 23%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대로 지금 2번 연속으로 나오니까 이게 조금은 놀랐겠죠.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 제1을 4월 12일 날 이재명 대표가 했잖아요. 이게 9번째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받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여기 지금 특검하겠다고 총선 때 내내 사람들이 난리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특검 그다음에 이 지지율 낮은 거 그다음에 의석수 거부권 행사 안 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자세를 낮춰야 되는구나. 내가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만나든 안 만나든 뭔가 재추천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기념 방법으로 하나는 비서실장이나 총리 카드를 하나 좀 흘려보내버리고 또 하나는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걸 좀 꺼내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시야를 흐려버리고 이런 걸 한번 해본 거죠. 했는데 이게 먹혀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이쪽으로 의제가 흘러가야 되는데 요걸 하나 이쪽에 탁 던져버리니까 저쪽으로 갑자기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갑자기 대통령의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대통령이 정치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또 약간 좀 주춤주춤하면서 다시 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걸 보면서 또 성공했네. 이제 여기까지 좀 온 것 같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